향후 작업 공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변인실을 통해 통지해왔던 바와 같이 25일 토요일에는 제킹바지선과 세월호 간 연결되어 있는 인양 와이어 66개를 25일 모두 분리한 다음 제킹바지선도 세월호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반잠수식 선박에 부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은 18시 30분 부양을 시작하였으며 약 3시간 만인 21시 15분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어 24시에는 반잠수식 선박의 남은 부분도 완전히 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정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전 필요한 준비 작업은 세월호 선체 내 유성 혼합물 배출, 리프팅 빈과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 제거, 반잠수식 선박 선미척 날개탑 제거,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등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선체 내 유성 혼합물 배출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할 때부터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습니다. 3월 26일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배출되고 있는 유성 혼합물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모두 회수되고 있어 바다로 흘러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천공 등을 통한 유성 혼합물 회수도 검토하였으나 오늘부터 진행될 선체 고정 및 부력 탱크 제거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현지가 아닌 목포 신항에 접안 및 거치 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체 고정 및 부력 탱크 제거 작업은 용접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다만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영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입니다. 어제 16시 30분부터 진행된 리프팅 빔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제거 작업은 오늘 09시 현재 총 66개 중 40개가 제거되었으며 오늘까지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까지 이동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고정시키는 작업도 오늘 시작하여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29일 새벽 무렵에 파고가 최대 2.8m로 다소 높게 예보되고 있어 그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반잠수식 선박 선미에 달려있는 날개탑 4개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하는 동안 추가적인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력 탱크 역할을 하는 날개탑을 제킹바지선 2척으로부터 각 2개씩 총 4개를 가져와 반잠수식 선박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날개탑을 통해 필요한 부력을 원활하게 확보했으나 날개탑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상에 거치하더라도 모듈 트랜스포트가 세월호 밑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상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개탑 제거 작업은 29일 착수하여 30일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는 세월호 선체에서 나오는 잔존유가 포함된 유성 혼합물로 인해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온전한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세월호는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약 105km를 이동하며 약 8시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월 30일 전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도착하면 고정되어 있던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트를 테스트한 다음 위치 조정을 통해 선체 밑으로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하여 육상으로 거치하면 모든 인양 공정이 종료됩니다. 이후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면 세월호 선체 주변에 작년 4월에 설치하였던 유실 방지 사각 펜스 내에
미수습자와 유류품 등에 대한 정밀 수색을 4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5일에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 부상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 기름이 유출되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산되며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상하이 살베지, 진도군 등에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1시에는 반잠수식 선박 인근 선박에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4대 교단이 참여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6시 기준 OWS 예보는 현장에 오늘 최대 파고 1.6m로 다소 높게 예보되었습니다만 현장 작업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내일 최대 파고는 0.8m로 예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새벽 무렵에 최대 파고 2.8m로 다소 높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나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기상 예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특이점이 있는지 그런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방향타가 지금 꺾인 각도가 얼룩마다 다 다른데 정확히 몇 도가 꺾여 있는 건지 정의. 네, 스테빌라이저는 선체 좌우 두 개 설치되어 있었고 선체 좌측의 스테빌라이저는 저희들이 리프팅 빔 설치 과정에서 지작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다음 지금 목포 신항 세월호가 거치될 예정인 목포 신항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테빌라이저 제거를 할 때 잠수사가 카메라 촬영을 계속하였습니다. 필요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타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향후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이 내일 학교에서 본회의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좀 어떻게 되는지 미수습자 쪽에서도 추천인원 다 정해졌고 국회 쪽에서도 정해졌는지 내일 그냥 의결만 하면 되는 건지 네, 조사위원은 유가족 측에서 3명, 국회에서 5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정부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확히 파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절차가 아닌 것 같으나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8일 또는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28일 할지 30일 할지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인보라는요. 성공을 나중에 작업을 하긴 하셨는데 그 이후 좀 다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몇 개 정도 뚫어야 할 거를 보시는지 전체적인 얘기는 알려주시고요. 그 선체 침몰이 있던 지점에 해전을 수색하는 작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침몰 구역에 대한 해저면 수색은 제가 말씀드리고 천공에 대해서는 인양 추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월호 선체 주변 200m, 가로 200, 세로 160, 높이 3m의 유실 방지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이 선체 밑에 리프팅 빔을 깔기 위해서 선수를 약간 좀 들어 올리는 과정도 있었고 또 선미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설치하였고, 저희들이 총 작업 수색 구역을 40m 가로 40, 세로 20m 총 40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 위에서부터 그 작업 단위 구역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쭉 해서 수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 수색구역 선비측 부분 2개의 단위구역에 대해서는 2차로 종방향으로 다시 한번 수색을 할 계획이고요. 결론적으로 특별 수색구역은 작업 속도가 일반 구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꼼꼼히 수색할 계획이고, 또 종방향과 아울러 행방향으로 2번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구역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수색 강도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공에 대해서는